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8편째인데요. 이제 임대소득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대소득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예전에는 주택에 대해서 뭐 월세나 전세를 줬을 때는 소득세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임대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그 방법까지를 다 이렇게 오늘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세는요, 우리가 이게 다주택자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대소득세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주택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일단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임대차 3법 주요 내용이 있어요. 시행시가 있죠. 시행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공포 후 시행 2020년 8월 중에 시행된 겁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거는 조금 내년 6월부터 시행된 게 맞습니다. 근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대료 인상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2년 계약 기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은 우리가 계약 기간이 2년에서 또 2년 추가해서 4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2년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또 2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때 이제 2년 때, 요 2년 들어갈 때가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임대료의 5% 이내에 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기존 임대 기간이 2년 플러스 또 2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2년을 살고 나서 여기에 2년을 더 연장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하셔야 되면, 가급적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했다라고 특기사항, 계약서에 특기사항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2년 할 때 연장 계약을 했다는 것을 꼭 기재를 하는 게 좀 좋겠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기재하는 게 좀. 계약갱신 청구 거부 사유가 있어요. 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요. 자, 그럼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냐?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 실거주 단 2년 의무 거주입니다.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왔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집주인이 임차인 2년 살고 나서 그 집을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진짜 실거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냐, 그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요, 내가 실거주를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한 거.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실하겠죠.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했던 내용, 또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을 그 임차인한테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거부하는 사유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2년이 끝났고 2년 연장을 안 하는데 임차인과 합의하에서 본인 또는 다른 임차인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한테 보상을 해주겠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들이 노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상당히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물이 찬 겁니다. 자, 물이 찼는데 이거를 보수를 해야 돼요. 방수 공사하는데 제가 단순하게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방수 공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임차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방수 공사하는데 약 2주가 걸리니 그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자, 이사비 지원해 드렸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복비 지원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 소정의 위로금도 제가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임차인이 비운 다음에 방수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서 또 적당한 보상을 통해서 임차인이 2년 살고 나갈 수도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4년 연속 살아야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계획 등이 잡힌 경우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장. 자,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그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3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우리가 그냥 도시 재개발, 주택 재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주를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 지역에 해당한 지역이라면. 그 다음에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장을 했어요. 전세 말고요. 월세예요. 월세인데 임차료를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제 월세를 밀리셨다면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임차인께서는요. 기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존 임대차 계약 소급 적용이죠. 법 시행 전에 갱신 거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예외. 이게 2020년 8월 중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상한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 시는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5%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을 기존에 이제 임차인이 살았어요. 그럼 이 임차인이 퇴거를 했습니다. 자, 퇴거를 했으면 이 상한제가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받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5%가 상한선이 없으니까 3억을 받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는요. 전세가가 더 폭등했다면 4억을 받아도 이상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주택 임대소득세가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1주택 같은 경우는요. 자, 월세입니다.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1주택은 거의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주택 같은 경우는요. 2주택은 보시면 과세죠. 과세. 2주택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증금은요. 2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제외죠. 2주택까지는요. 간주 임대료 과세 제외예요. 근데 3주택 이상은 월세 같은 경우는 과세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주택까지는 월세는 과세를 하는데 보증금은 예를 들어 1000에 뭐 100이다. 뭐 1000에 뭐 30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과세를 제외한다는 2주택까지는요. 그런데 3주택까지는 월세도 과세하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를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과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 방법은 나눠집니다. 2천만 원 초과가 있고 2천만 원 이하가 있어요. 2천만 원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는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가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거의 세금이 없다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합과세 계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서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필요 경비.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들어갔던 어떤 경비, 장부 기재, 실제 지출한 금액 또는 추계 신고, 경비율 이용 신고, 임차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갔거나 어떤 교통비가 들어갔거나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 자, 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를 뺍니다.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죠. 그 다음에 종합 소득 금액 있죠. 종합 소득 금액. 주택 임대 소득 금액 플러스 종합 과세 대상 다른 소득 금액을 합산합니다. 여기 또 소득 공제가 있죠. 소득공제, 인적공제가 들어갑니다. 인적공제. 또 과세 표준이 들어가죠. 종합소득금액 빼기 소득공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6%에서 45%를 적용을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틀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은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자, 공제 감면세. 소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액 감면이 포함이 되고요. 자, 결정세액. 그러면 산출세액 빼기 공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리과세 계산 방법이 있어요. 등록과 미등록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이 있고 또 등록 안 한 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미등록을 했던 수익 금액은 어떻게 따지냐?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로 보증금을 가집니다. 보증금 이제 간주 임대료를 따지겠죠. 자, 등록을 했어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요 경비 몇 프로? 60%를 빼주고요. 만약에 미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미등록하신 분은 공제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세율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14%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소형 임대주택 세액 감면이 있어요. 등록하신 경우죠. 자, 단기예요. 4년은 30%, 또 장기 8년이에요. 8년 또는 10년은 75% 또는 50%. 자, 미등록 같은 경우는 세액 감면이 없죠. 아예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여 4년 또는 장기 일반 8년에서 10년이죠. 요즘은 다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10년 이상 하셔야 돼요. 자, 임대한 자에게 약 30%, 장기 일반은 75% 세액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84제곱미터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는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보고요. 여기 또 임대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언제 하냐?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언제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1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2023년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주택임대소득과세 고가주택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하여 월세 임대소득 또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기준시가가 바뀌었어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12억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이 바뀌었어요. 자, 보증금이랬죠. 제가 보증금 1,000만 원 또는 보증금 1억에 100만 원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그 이자율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이 2023년 3월 20일부터 됐죠. 1,000분의 29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세 기간 적용은 23년 3월 20일부터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23년부터 바뀐 겁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 계산 사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볼게요.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 자, 세액 계산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인데 현재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이요. 자, 분리과세 선택인데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인데 주택 임대 필요 경비를 빼보겠습니다. 자, 장부 신고가 있고 추계 신고가 있어요. 자, 장부 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예요. 그 다음에 추계 신고는요, 단순 경비용으로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순 경비용으로 했네요. 852만 원 여기에 주택 임대 필요 경비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등록과 미등록 분리가 되죠. 등록은 아까 얘기했죠. 필요 경비액 60%를 적용을 하고
미등록가 같은 경우는 50% 적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852만 원인데 22년에 기속해서 단순 경비율이 42.6% 적용을 한 겁니다. 이분은요.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 아니라 1148만 원으로 된 거죠. 이 금액을 빼니까. 자, 그래서 기타 종합소득 금액이 또 이분은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냐? 1,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800만 원.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위에하고 아까 얘기는 주택 임대소득 금액하고 종합소득 금액을 합산합니다. 자, 합산하니까 2,948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어떤 거죠? 인적공제가 들어갑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가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등록은 400만 원이고 미등록은 200만 원이네요. 세액 계산 사례를 보니까 3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자, 가세 표준 볼게요. 가세 표준을 보니까 300만 원을 빼니까 2,948만 원에서 300만 원 빼니까 2,648만 원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 빼기 주택 임대 필요 경비 빼기 뭐 아까 공제 금액이 있었죠. 공제 금액 400만 원이 돼요. 400만 원. 이분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을 뺍니다. 빼니까 세율을 해볼게요. 세율 6%에서 45%죠. 근데 15%죠. 근데 여기 보니까 14%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예요. 산출세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271만 2천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세 여기에 이제 14%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14%를 적용을 하니까 56만 원이 나왔네요. 56만 원. 가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공제 감면세액이 또 있습니다. 1호 단기 임대. 여기에 단기는 30%고 장기는 75%잖아요. 근데 여기 가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단기 임대로 보고 또 세액 공제를 받은 겁니다. 단기 임대 30%를 받아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을 받으니까 237만 원에서 다 따져보니까 14% 적용해서 39만 2천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주택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다 주택자라시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어떤 것을 또 감면받을 수 있냐?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택세도 제외될 수 있어요.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양도세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도 약 70%에서 75%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주택 임대사업자 유형이 단순했어요. 장기밖에 안 돼요. 10년밖에요. 10년은 무조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럼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한이 있어요. 상한이.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5%밖에 못 올린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를 주셔야 돼요. 10년 동안은.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취득세 감면받죠. 재산세 감면받죠. 종합부동산세 감면받죠. 또 양도세 감면받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임대소득세도 감면받아요. 임대소득세도.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를 다독치다들은 내시는 게 좋다. 그게 가장 절세하는 길이다. 지금은요. 저도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죠. 이거는 국세죠. 국세. 매입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일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요. 만약에 건설을 했으면 건설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한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감면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호 임대차일 경우는 75%. 자, 근데
2호 이상, 2주택 이상이에요. 2호 이상 임대시는 50% 감면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다? 기준 시가 6억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임대소득세를 감면을 해준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을 받는다. 자, 필요경비,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은 60% 혜택을 주는 거고 미등록하면 50%예요. 그럼 10% 더 받으려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공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00만 원이에요. 미등록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럼 무조건 해야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세율 중과해서 배제해 줍니다. 배제해 줘요. 자, 매입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자, 건설은요. 아까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보다 대지면적 298제곱미터도 양도세율 중과 배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특별공제가 있어요. 장특례라고 하는데 70% 공제받아요. 제가 양도세 제가 70% 공제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어떻다? 2024년 12월 30일까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70% 양도소득세 70%를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이에요. 거주주택 주택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그 다음 임대주택 거주주택의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이런 경우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그 대신 한 번밖에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등록하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모르셨다면 빨리 렌토홈 또 구청 가서 신고를 하신 다음에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구청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주택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택가 찾아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신청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요즘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요. 전세든 월세든 임차를 주셨잖아요. 주택 임대차 신고 말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 말고도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세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임차인이 등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1000에 40만 원 또는 50만 원 받는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임대인이 돼요. 이거 빠뜨리면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도 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어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됐어요. 현 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고요. 계속 연장합니다. 국회를 통과를 못하니까 시행령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또 이게 연장될 수는 있어요. 2024년까지 5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1년 연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임대사업자는 별개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이지만 다 주택자다 보니 전세 월세를 많이 주다 보니까 월세든 전세를 주면 주민센터 신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거를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득화 시키는 거죠. 계도기간이 1년이 남았다고 1년 동안 이거를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까먹을 수 있어요. 30일 이내 신고이기 때문에 30일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근데 주민센터 신고를 했어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런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 렌토홈 가서 그냥 신고를 하시면 돼요. 렌토홈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굳이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꼭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반드시 해당 물건에 주민센터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살아. 근데 용산에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 용산 주민센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시기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임차인한테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 임차인은 그 지역에 근처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차인한테 부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전세 월세인 경우는 24년 5월 30일까지 안 하셔야 되는데 24년 5월 31일 이후 6월 1일부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 100만 원이 나간다. 이 사항을 좀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유튜브 했을 때는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세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세무 이야기 8편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각자의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는 세무사님이겠죠. 세무사님도 다 알지는 못해요. 세무사님도 각각의 분야가 있거든요. 양도세 전문 분야, 증여세 전문 분야 또는 종합부동산세 전문 분야가 있어요. 각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야지 절세를 할 수 있죠. 나는 양도세 전문가인데 증여세를 물어보시는 경우는 혹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해당하시는 전문 세무사님을 문의를 드려서 또 알아보신 후에 찾아뵙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또 그런 세무사님을 또 잘 알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봅니다. 검증을 한 다음에 제가 맞는지를 그 전문 세무사님한테 문의를 드려서 신고서를 작성을 같이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모든 세금에 다 제가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박사가 세무사도 아닌데 이 세금을 왜 연구를 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는 세무사님을 또 직접 연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